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보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증언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 일단 고 한만호 씨 비망록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요. 또 한만호 씨와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수의 증언자가 나오고 있어요. 세 명이에요. H 씨, 한 씨죠. 이게 본인의 이름 밝혔긴 했는데 예. 김 씨, 최 씨인데 이 한 씨는 그 당시에 증언하지 않았고요. 김 씨, 최 씨 같은 경우는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증언했던 것을 검찰에 어떤 요청해서 증언했다라고 지금 진정을 놓고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한 씨가 아마 뉴스타파 기자들에게 당시 사건의 내용을 세세하게 편지 형식으로 그렇죠. 기록해서 줬더라고요. 네. 그 전달된 내용이나 비망록, 한만호 씨 비망록을 보면 이게 정말 큰 사건이다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이게 다 진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실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검사가 증거를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육시킨 거예요. 예. 이렇게 진술하라. 예. 이렇게 진술하라고. 그런 예. 사실은 민주국가에서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진짜 사건 조작이죠. 조작이죠. 이건 조작 네. 고문한 거랑 똑같은 그래서 거예요. 다른 한모 씨가 2017년에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었어요. 예. 근데 검찰이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 처분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용을 봤더니 그때 이미 증거를 냈습니다. 당시 출입 기록이나 카드 전표를 내고 한모 씨, 최 씨, 김 씨, 그다음에 한모 씨 아들하고 조카, 다른 참고인까지 10명을 모아놓고 초밥을 먹였었대요. 그리고 그때 검찰청 출입 기록이랑 일식집, 신용카드 결제 내역 같은 것도 다 같이 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위반이죠. 이거를 만약에 그때 지금 죄수 한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무고 같은 걸로 만약 법정에 세웠다면 이런 자료들이 다 법정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냥 종결 처분했던 거죠. 이게 사실 검사를 갖다가 무고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예. 않습니까? 그 그렇죠. 조직이. 자, 그러면 한만호 씨 비망록의 내용과 증언했던 3명 중에 2명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재조사를 한다?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잘못이지 않습니까? 좀 쉽지 않죠. 근데 검찰이 다시 이걸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더더군다나 지금 인권 감독관한테 배정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예. 인권 감독관은 말 그대로 수사 기관, 특히 경찰이 인권 침해를 수사 과정에서 했을 때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고요. 또 검찰이 검찰 수사했을 때, 인권 감독관이 했을 때 실효성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어떤 다른 기관, 예컨대 공수처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지금 특검. 해야 될 특검 같은 게 가장 네. 좋죠.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신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수환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목격자 입장에서 진정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진정을 넣은 청송에 있다는 마약사범 최 씨라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지금 진정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진술은 거짓일 확률이 적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까지의 그렇죠.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처음으로 직접 위증한 자의 진정서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사건이 입증 정도가 뉴스 가치 정도가 지금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생각해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요.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 같은 경우에 다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말을 했다가 법원에서 노 하는 순간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이런 게 다 들통이 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검찰에서 약속을 해주면 죄수들이 믿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20년 받았는데 가석방 된다. 이거는요. 너 가석방 된다라고 하면은 돈도 온 가족을 동원해서 돈도 송금해주는 그런 가석방 사기라는 게 있을 정도로 조금 부언을 네. 하면 검찰의 의견을 아주 결정적으로
듭니다. 예. 가석방이나 형집행 정지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법원 통제가 없죠. 법원 통제가 없다 보니까 죄수들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옥에 겁니다. 있는 입장에서는 내 형이 줄 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도상으로는. 뭐 그래. 해당 검사들은 또 전과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미 언론 예. 보도를 보니까. 예, 수사과정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인권 감독관에게 진정 배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전혀 지금 이거는 형사 사건이 돼야 됩니다. 예. 네. 모해 위증 교사죄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서 검찰에 대한 검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과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거에 대한 제가 가장 큰 반박은 대법원 소수 의견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건은 한만호가 허위나 가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만호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 이거 판결에 쓰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거는 쓴 건 처음이죠 거의. 쓰지 않죠. 네, 이거 아무리 소수 의견이지만 의견이라도. 이렇게 썼을 때는 아니 기록이 너무 이상해.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해당 검사들이 이걸 단순히 전과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몰고 가기에는 예. 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제 뭐 검찰청법에 객관의 의무가 있어요. 비록 자신이 피고인하고 이제 법정에 있으면 상대지만 하다 보면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검사 입장에서는 지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죄가 지는 거겠죠. 무죄 같은 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법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저 부분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다른 게 안 나오게 하려고 진술을 막거나 그렇게 애쓰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거에 부합되는 증거가 지금 비망록 아니면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 합쳐보면 이건 뭐 재심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예. 이 사건 자체, 이 조사가 하는 과정의 자체를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고 이걸 인권 감독과 배당해서는 안 돼요. 예, 이건- 저를 보면 예. 안 하죠. 지금 최 씨 같은 경우는 경북 청송에 있고요. 한 씨 같은 경우는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둘이 입을 맞출 수도 없는데 둘이 대지를 했는데 얘기가 비슷하다. 따로따로 들었는데 얘기가 비슷하다면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망록 플러스 두 사람의 증언 가지고도 충분히 재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했었어야 그럼요.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모해 위증, 뭐 위증 교사 예. 이런 행위를 했다고 입증이 되면 징계나 처벌이 가능합니까? 담당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검사가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고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고 지금 상황상으로는 비망록하고 진술 두 개 합치면 저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 거짓 진술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기소의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봅니다. 공수처 그러는데 전 조금 약간 의문이 있는 부분이 공수처에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만 그 수사 대상으로 놓고 그것과 관련된 관련 범죄까지 이렇게 수사 대상을 확대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범죄에 모해 위증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정 문구가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된 모해 위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 지금 걸만한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래요. 정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모해 위증이냐라고 해서 나중에 수사관할 문제가 좀 제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건 안전하게 특별검사를 법무부에서 또 처음부터? 장관이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절차를 발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검찰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더더군다나 채널A하고 검언유착 그때도 인권조사관이 뭐 했었거든요. 대검에. 결국은 그렇죠. 늦어지죠.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할 그렇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부터. 음. 인권감독관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 뭐 당시 특수 일부 부부장이었던 안성지청장이 있다가 지금 서울 고검으로 간 임관혁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기는 공판에만 관여 있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벌써 발표하고 있고요. 그렇죠. 김기동 그 전 특수 일부장 같은 경우는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면 그건 대검에 물어보라면서 절대 대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럴 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당시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근거 없는 얘기다가 일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꾸 전과를 들면서 전과 있는 사람들 말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
아니 그런데 그 한명숙 네. 재판 때는 그 전까지 사람들 말 믿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다 써먹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말 바꾼 거 아니냐, 왜 메신저 잘못된 메신저를 갖고 내용까지 바꾸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좀 안 맞네요. 안 맞죠? 예. 그때 그럼 써서는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논리면 그때 썼으면 그 안 사람들이요, 되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제19 감사기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어떻게 경고로 봐도 되나요? 제대로 수사를 해야 그렇죠. 된다. 뭐. 이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이나 재조사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 내지 검찰의 과잉 수사 아니면 검찰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거든요. 이 증거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범죄가 되는 거고 지금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면 또 살아있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가겠지만 살아있고 가능하다면 공수처의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볼까요? 조국 전 장관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사모펀드국 사건이죠. 오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징역 6년 구형했고요. 그 혐의를 한번 보면은 그 코링크라는 자산운용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그 차입금만 가지고 무자본으로 M&A를 하고요.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허위 공시를 통해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WFM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에서 모두 합해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금 10억을 받고 최소 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해 회사 돈 1억 5천여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대여금이냐 이자냐 가지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여금이냐 이자냐 이걸로 뭐 똑같이 다투고 있는데 코링크의 실질적 운영자로 조범동을 검찰에는 본 거고 네. 지금 코링크의 실질 소유는 익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 가지 범죄 중에 뭐 이제 금액을 빼돌린 게 있습니다. 72억 정도를 이제 이게 횡령이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증거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자본시장부 위반이 허위 공시 부분입니다. 과연 허위 공시를 하고 자본시장부 위반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한테 지급했던 그 돈이 대여금 성격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그렇죠. 좀 바뀌. 투자 갈릴 약정 걸 계약서 보입니다. 자체는 100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 투자는 10억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캐피탈 컬이 와도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라는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100억이라고 돼 있는 투자 약정금이 허위다. 지금 그런 쟁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속으로만 생각했는지 나 진짜 10억만 할 건데 100억이라고 써라고 해서 공모해서 한 건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재판 결과를 판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 재판하고도 영향을 미치겠네. 만일 그 판결이 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지금 1억 5천 정도 컨설팅 비용이냐 이게 이자 명목으로 준 거냐 대여금 그 이자 명목으로 준 거냐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 부분이 유죄가 뭐 된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재판에도 좀 그렇게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나머지 두 건 좀 달라요. 본인이 횡령했건 거고 본인이 허위 공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정경심 교수하고 일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도 오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재판 도중에 정당 행사가 있다면서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거부했네요. 참 이런 이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미리 써냈는데 지금 거부를 당한 건지 미리 이제 그 시간에 가야 된다고 써냈는데 거부를 당한 건지 아니면 뭐 오늘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거부했는지 그거는 뭐 불분명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오늘 갑자기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판사들은 사실 굉장히 사고가 경직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나 우발 상황에 대처할 일 자체가 일생에서 별로 안 생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기껏 생겨봐야 한 운전 정도? 예. 예. 운동을 격한간다거나 이런 거 또 사실 배운 대로만 하지 좀 우발적인 상황이나 돌발 상황을 잘 안 만드는 그리고 우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을 겪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얘기했을 때 자기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이 재판을 위해서 빼놨는데 그 상황이 변경되는 거 예. 그런
그 변경이 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좀 이렇게 경직되게 대처를 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일단 지금 재판부 이야기는 재판 기일은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변경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온 뭐 거예요. 최강욱 그 피고인 그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나중에 기일을 잡히긴 잡혔지만 변경 요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직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서면이든 어떻든 그 기일 그날 당시에 대표로서 뭐 활동할 수 있는 기일이 잡혔다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정 당일에 요청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서면이든 뭐 유선이든 만약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 최강욱 그 변호인 측에서 좀 뭐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 내용은 어땠습니까? 검찰과 변호인이 또 치열하게 다퉜을 것 같아요. 이제 사건 내용이나 증거 능력 전반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그 검찰은 인턴 확인서에 조 전 장관 아들이 1년가량 매주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최 대표님 사무실에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을 보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거 전에 했던 주장을 그대로 했고요. 또 그 최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 등 여러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인턴 확인서 작성 당시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좀 반대입니다. 이건 두 가지를 무너뜨리면 이제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이 있었으면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계 허위 뭐 업무방해가 안 되고 또 그거 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자체가 안 되면 또 그만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을 해요. 일단은 인턴 활동을 했고 인턴 하긴 했는데 주말이나 야간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걸 못 봤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16시간 했다는 게 10개월 동안 합쳐서 16시간 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대학원 입시 자체에 이 문서 인턴 증명서가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취지로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활동이 꼭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일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거는 뭐 제가 최강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숙제라고 그러나요? 숙제 예. 제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지금 주장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왜 논란이 됩니까? 법사위 지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를 하면 이 법사위가 뭐 법원이나 이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최강욱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뭐 법사위원들 중에 재판 받는 사람 너무 많았다라고 예.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재판 이 법사위원이 뭐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한 거지. 예.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정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이 전문성을 살리려면 법사위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누가 봐도 최강욱 법사위잖아요. 예. 아닌가요? 아니 뭐 그쪽에 맞습니다. 관심이 많으시죠. 아니, 뭐 관심이 많은 게 딴 데 가면 뭘 하겠어요? 뭐 변호사 출신이 율사 출신이고 하니까 뭐 그게 아니라면 문광희, 뭐 박문진 이사를 했기 예.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깔끄러운 거죠. 깔끄러운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좀 고안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법사에 간다고 해서 법원 검찰과 관련한 그 어떤 수사와 재판을 압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 소수당 엄청 무시합니다. 그렇죠. 지금 삼석이잖아요, 삼석. 예.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한 명의 그 법사위 가는 걸 오늘 또 재판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건 다시 팩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재판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게 지금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이렇게 재판도 거부하는 사람인데 법사위 그것도 뭐 원장이 하다 말이 되느냐? 중간에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예. 마디를 잘랐어요. 맨 처음에 이제 인정신문하고 그다음 뭐 저기 모두 진술하고 그다음에 증거 동의와 부동의를 하는 기일이었는데 증거 동의 부동의에서 인부는 다 마치고 그 증거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그 요지 진술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 단계를 마친 상황에서 그렇죠. 좀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냐라고 했지 다른 그 단계 중간에서 이렇게 끄는 건 아니었거든요. 융통성인데 그래서 최강욱이란 사람이 뭐길래 이 한 명이 법사위 가는 거에 대해서 온 검찰 온 언론이 난리를 저는 좀 어색합니다. 예. 뭐 상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뭐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 간다고 뭔 영향을 달라질 미칠까 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기자 언박싱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요.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일명 어깨빵을 당한 뒤에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이 폭행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뼈가 한 골절이 번 있어요. 하나 골절이 있고 이게 뭐 아무 이유 없이 뭐그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때렸고 욕설을 했는데 째졌거든요. 상처가 상당히 심한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도 있는데 이 용의자 이 사람이 특정이 지면 안 됩니다. 특히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나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 같아요. 예. 서울역인데 예. 서울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요. 예. 용의자를 못 찾는다. 백주대낮에 CCTV 많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범인을 아직 못 잡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일단 피해 여성이 용의자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기억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30대 있죠? 초중반의 키가 네. 180 정도 된다. 흰색 면 반팔 뒤와 주머니가 달린 베이지색 면바지를 착용했다. 곱슬머리에 쌍꺼풀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폭행 장소는 CCTV 사각지대라고 하더라도 또 서울역 바깥쪽이라든가 CCTV 있을 거 아닙니까? 이상해요. 같은 시간대 CCTV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다 둘러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개인적 생각이면 제가 뭐 경찰 업무를 이런 걸 해보지를 못해서 근데 하필이면 그게 없었고 찾아내지를 뭐 증발한 것처럼 예, 그리고 뭐 그러게 카드를 말입니다. 쓰거나 이걸 또 하지도 않았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왠지 CCTV 거기서 바로 열차를 그냥 타버렸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하루 돌아다니면 적어도 서울에서 하루에 CCTV를 30번 찍힌다, 40번 찍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걸 못 찾고 있는 것인지 그러게요. 좀 수사 의지가 있는지 좀 이렇게 미제가 돼버릴까 하는 걱정도 들긴 합니다. 예. 조금 더 경찰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경찰에서는 이 피해자한테 그랬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CCTV가 거기 없어서 그동안 수사의 걸림돌이었다. 그럼 고쳤어야죠. 어쩌어야죠. 굉장히 이제 그래서 그 만들었어야지. 경찰의 아니란 태도를 지금 피해 여성이 비판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 하루에 뭐 30번 40번 CCTV에 찍힌다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그것도 서울역에서 있었다는 놀랍죠. 게 좀 놀라운데 예. 예,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충남 천안에서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범인이 우붓 어머니였습니다. 네, 1일 충남 천안에서 지금 발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의붓 어머니를 긴급 체포해서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오후 7시 20분이었는데 그때쯤에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에서 A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119 신고를 했거든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재질의 철제 가방, 아니 플라스틱 재질의 여행 가방이었기 때문에 산소가 적어요. 예, 아이가 거기서 아마 질식했을 가능성이 질식 있네요. 가능 3시간 동안 있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하고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거든요. 그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식을 잃었고 다만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해냈는데 아직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사실 뭐 우리 심리학자들이 맨날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지만 뭐 사람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 초면에 두 사람을 앉혀놨더니 10분마다 3번씩 거짓말하더라. 우리도 거짓말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죠. 지금. 예,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래요. 나이인데 양치기 소년 같은 그 동화가 있을 정도로 그런 나이에 맞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3시간씩이나 가둬둔다? 가두는 예. 아유 아. 진짜 우리 아이도 야, 매번 이거 양치 지옥에서 안 했으면서 그럴 것 양치했다고 같아요. 거짓말하거든요. 뭐 사실 어른들도 우리도 여기 다 거짓말 벌써 오늘도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다면 체벌로 이렇게 가뒀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과연 처음이었을까? 아니 반복된 거예요. 그랬다고 처음이면 안 들어가죠. 애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강제나 완력이나 저항 같은 알겠습니다. 얘기가 없는 걸 예. 봐서는 예. 여러 번 들어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처벌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